딸이지만 아빠를 하는 게 더 편했어요. 그러면 저는 가해자인 건가요?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아이를 상대할 때도 피해자였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가해자, 피해자 심리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희에게 녹음 파일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이를 바탕으로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 바다입니다. 연기로 하는 테스트가 재미있어서 열심히 참여해 보았어요. 저는 딸임에도 불구하고 딸의 입장은 이해가 잘 안 됐고 오히려 아빠의 말이 훨씬 더 와 닿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평상시에 화를 잘 내는 편은 아닌데 제가 가해자인가요? 간략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가해자, 피해자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마도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네요. 여기에서 가해자는 실제로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심리적 역할을 뜻합니다. 즉, 갈등 상황에서 나의 의견,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가해자라고 보았습니다. 저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 역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바다님의 녹음 파일을 한번 들어볼까요? 도대체 뭐가 불만인데? 궁금하긴 해? 맨날 물어보잖아.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게 물어보는 거야? 짜증내는 거지. 네가 맨날 짜증나게 하니까 아, 지금도 짜증내고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있어. 늘 이런 식으로 말을 끊어. 말할 시간이나 있어야 말을 끊든지 말든지 하지. 나는 노냐? 부모들이 가장 흔한 변명, 자식들을 위해서다. 사실이니까 그거야 변명으로 들려? 아빠 역할이 더 편하다고 하더니 정말로 잘하네요. 석배쌤이 격양된 감정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힘을 발휘했던 아빠라면 바다님의 경우에는 좀 더 이성적으로 차갑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면에서는 좋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태도 때문에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조금 어렵다면 상대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조금 더 부드럽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도 편하게 지내는 것, 자신을 낮춰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 등을 연습해 보세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3살, 5살 아이들을 키우는 워킹맘 별맘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부쩍 말을 안 들어서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테스트를 해보면서 징징거린다 라는 설명에 꽂혔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징징거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 둘을 키우는 것 쉽지 않죠. 먼저 별맘님의 녹음 파일을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불만인데? 맨날 물어보잖아.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게 물어보는 거야? 짜증내는 거지. 네가 맨날 짜증나게 하니까. 지금도 짜증내고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있어. 늘 이런 식으로 말을 끊어. 말할 시간이나 있어야 말을 끊든지 말든지 하지. 나는 놀아? 부모들이 가장 흔한 변명, 자식들을 위해서다. 사실이니까 너는 왜 그게 변명으로 들려? 나랑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잔소리하고 싶은 거니까. 그럼 부모가 돼서 그 정도도 못해? 별맘님의 경우엔 피해자의 역할에 더 익숙하실 확률이 높네요. 요즘은 친구 같은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 같은 부모와 피해자는 다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안내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럼 아이에게 피해자가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이 맞나? 놓친 것은 없나? 잘못된 부분은 없나? 혹시 확신이 없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세요. 사실이니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다.
이것을 정말 사실로 믿는다면 힘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혹시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의심한다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이 버겁고 힘들게 느껴져서 혹시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이 쌓여 있는 것은 아닌지 체크해 보세요. 그럼 부모가 돼서 그 정도도 못해? 부모로서 그 정도 잔소리는 당연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지는 않겠죠. 하지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라는 마음이 들어가면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피해자가 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자기 연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체크해 보세요. 사랑을 주는 것은 나지만 사랑을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상대입니다. 그런데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미움받는 것이 두려우면 상대에게 자꾸 맞춰주려고 하죠.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에게 안 된다고 하고 나서는 미안한 마음에 그럼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라고 맞추기 시작한다면 아이는 내가 상대를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맨날 짜증나게 하니까. 네가 맨날 짜증나게 하니까. 상대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미움받지 않으려고 할수록 나는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좀 더 힘있게 내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팁, 어미를 짧게 해보세요. 석배쌤의 시범에 따라서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사실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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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왜 변명으로 들려?